네, 취업의 달인 시간입니다. 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아주대학교의 신상훈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동계올림픽 영향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맞아요. 저도 지난 밤에 좀 늦게 잤는데요. 우리가 꼭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큰 기대를 거는 선수인데 노메달인 경우 실망하죠. 그래요. 안타까워요. 그렇죠. 상식적인 구직 활동을 하는데도 이게 방법이 아니야. 누가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굉장히 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당혹스러울 겁니다. 이게 좀 오늘 반전의 매력이 있는 그런 이야기를 골라와 봤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달인 시간에서 소개했던 이야기와는 좀 궤를 달리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반전의 매력이 있는 주제라고 소개를 해주시니까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자, 오늘 신상훈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주제 화면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파라슈트 구직 방법이라고 나왔습니다. 파라슈트, 이게 그 영어 파라슈트죠. 맞습니다. 낙하산. 그렇죠? 역시 낙하산 구직법? 낙하산 구직법. 이거 뭘까요? 사실 이게 원뜻은 낙하산인데 사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의 사례는 이제 미국의 최고 직업 전문가인 컨설턴트이자 전문가라고 불려오고 있는 리차드 볼스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분은 이 파라슈트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생존 위기에서 행복하고 안전한 작업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 구조장비라는 어떤 시스템이라는 뜻으로 재해석을 했죠. 네. 그래서 이거는 낙하산이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안전한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떤 파라슈트, 낙하산이 아니라 안전한 장비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했을 때 이런 구직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사실 2월도 이제 금방 갈 거예요. 대학생분들은 방학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나 이렇게 아쉬워할 시기인데 이 시기에 이 주제를 준비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사실 끝자락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죠. 이게 이제 서막을 여는 끝자락이라는 거죠. 3월 네. 공채에 서막을 열기도 하고 그다음에 구직자분들이 2월 달은 굉장히 구직의 비수기로 여기고 있는데 졸업 시즌과 맞물려서 채용이 빈번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직 방법에 대해서 자기가 행했던 것을 재해석하거나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 주제를 골랐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자, 채용 시장에서 낙하산이라고 하면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그렇죠. 많이 흔히들 생각을 하지만 낙하산 인사. 그렇죠. 오늘 가지고 오신 주제는 낙하산 인사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안전장비의 의미입니다. 안전장비가 있는 그런 구직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우리 구직자분들 안전지지대 하나 없이 낭떠러지에 있는 느낌일 때가 참 많을 것 같거든요. 오늘 어떤 의미로 이 주제 시작해 볼까요? 이 리차드 볼스 박사가 소개하는 것은 최악의 구직 방법과 최선의 구직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꾸로 최악의 구직 방법부터 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1위부터 5위까지 골랐는데요. 네. 이 리차드 볼스 박사가 꼽은 최악의 구직 방법 1위는 안내를 하면 두 분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구직자들이 어떻게 하는 구직 방법을 이분은 최악이라고 꼽았을까요? 바로 인터넷 잡 포스팅을 통해서 취업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인터넷 네. 잡 포스팅이요? 네. 이게 아니, 최악이라고요? 최악. 성공률이 무려 10% 미만이에요. 아니, 요즘 인터넷 정보 우리가 뒤져보는 게 그렇죠. 그 생활이죠. 정보 거의. 찾는 거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잖아요. 기본이죠. 예. 특히 미국과 대한민국의 인터넷 보급률은 전 세계적으로 상위에 랭크될 맞아요. 정도로 아주 우수한데 미국이란 나라에서 실제 이것들을 최악의 구직 방법으로 꼽았던 이유가 바로 뭘까요? 슬프게도 100명 중 4명만이 성공을 한다. 근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조금 이게 이익까지도 제가 설명을 해볼 건데요. 네. 채용 시장에서 인터넷이 효과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무엇 때문이냐? 바로 신뢰할 수 없는 정보 때문이라는 거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굉장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2위로 넘어가 볼 수 있는 거죠. 네. 2위가 고용주에게 직접 이력서를 보내는 거예요. 오. 지금 1위와 2위가 그러니까 연계선상에서 보면 네. 고용주에게 이력서를 보내는 방법이 왜 잘못됐느냐? 네. 이 방법을 모르는 구직자는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방법의 성공률이 고작 7%를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된 이유는 지나치게 과장 포장되었거나 포장된 이력서 탓에 고용주들의 불신이 높아서 사실은 이 이력서를 제대로 안 본다는 겁니다. 네. 미국에는 약 4천만 장의 이력서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그중에 82%가
개인 이력서나 지식을 비틀어서 기재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용된 다음에 이 사실이 발각되면 즉각 해고됩니다. 네. 실제로 2012년 5월 달에 학력 위조로 야후에서 쫓겨난 누구죠? CEO 스콧 톰슨의 사례가 이를 반증해주고 있다. 그래요. 자, 의외로 뭐 가장 검증이 되고 좀 흔하고 많이 사용하는 사례들이 최악의 구직 방법으로 꼽혀서 지금 저도 좀 놀랐는데 이게 좀 성공률이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악이다. 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알아보죠. 최악의 구직 방법 3위죠, 이번에는. 3위는 약 7%의 성공 확률인데 전문 분야 잡지에 실린 구인 광고에 응모하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채용의 인원이 그만큼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한된 시장에 나를 내놓으면 그만큼 어렵다. 그리고 바로 이제 4위는 조금은 대중성이 있는데 신문 광고에 응모하기라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신문에 광고를 보고 응모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미 채용이 결정돼 있는데 형식의 절차로 인해서 구인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가 미국에는 왕왕 있는데요. 그래서 이미 내정된 사람들과 경쟁을 하기 때문에 경쟁에서 뒤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최악의 방법 5가지 좀 5가지를 알아봤는데. 봤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전부예요, 이게. 그래요. 근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5가지 방법들이 참 쉬워요. 손쉽고 누구나 생각하기 쉽고 맞아요. 하기 쉽고 이런 네. 방법인데 좀 고민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공률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최악의 5가지, 제가 알고 있는 전부였고요. 예. 자, 이제는 최고의 방법. 그렇죠. 네. 공개해 주시죠. 이 최고의 방법은 제가 지금 예능 프로그램처럼 거꾸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네. 그러니까 5위부터? 5위부터 가는 게 좋겠죠. 좋아요. 5위부터 5위. 5위는 무조건 성공적인 자기 재고를 해라. 이 자기 재고가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자기 분석을 해라. 근데 이 자기 분석에는 무엇을 포함했냐 하면 체계적인 직업 훈련을 꼭 받도록 하는 자기 분석이라는 거죠. 이거를 하면 약 한 30에서 40% 정도의 성공률을 보인다. 그러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이야기가 우리말에도 있듯이 나를 알아라. 그래야 시장에 정확한 고용주가 원하는 나를 내놓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4위와 3위는 이제 47%의 성공 확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신의 관심 분야이고 원하는 근무지에서 일하고 싶은 조직을 찾은 다음에 네. 거기를 직접 가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직 활동 내에서 반드시 동료를 만들어라. 우리말로 하면 무슨 그룹을 만들어라? 스터디? 예,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구직 활동을 될 때 혼자 하지 말아라. 네. 그러니까 같이 만들어줘라. 그런데 재밌는 것은 3인데요. 일하고 싶은 조직을 찾아가서 구직을 하는 것인데 이 일하고 싶은 조직을 찾아간다. 이게 발품을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사실 발품의 미학이라고 한번 해보긴 했는데 손혜임 씨 같은 경우에는 왜 이게 그 직접 찾아가는 것을 3위와 4위에 비슷한 연관성을 가질까라고 보십니까? 직접 찾아가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악의 5가지가 좀 손쉽고 어떻게 보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고 누구나 하는 방법이고 정성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직접 찾아가고 뭐 정보를 찾고 이런 것들은 너무나 정성이 들어간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취업 엔지니어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네요. 선생님 씨 정확한 정답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70%의 성공 확률을 보이는 이 2가지 정도의 공통점에서 바로 뭐냐? 2위는요.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되 중요한 건 채용이 있는지 없는지와 무관하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꼭 채용이 있을 때 찾아가면은 속보이잖아요, 사실. 뽑아주세요 이런 의미지만 평소에 채용이 없어도 이 기업에 난 관심이 있다. 여기서 꼭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정성과 어떤 열의와 이런 걸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죠. 근데 이 방법은 짐작하시겠지만 규모가 작은 고용주에게 매우 적합한 방법이라는 네. 거예요. 왜냐하면 규모가 작은 기업은 인사부를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견기업 이상은 인사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작은 기업은 사실 비형식적인 채용 방법에서도 입사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채용이 없더라도 미리 가서 내가 이 직무 분야에 관심도가 있고 내가 제격이라는 것들을 상시에 알려주는 시스템. 이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네. 그러니까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 발품을 팔아서. 서류보다는 네. 눈도장. 그렇죠. 그 방법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최고의 1위가 남았습니다. 네. 두구두구.
공개해 주시죠. 네, 좋습니다. 1위는 리차드 볼스 박사가 들려주는 미국에서 최고의 구직 전략을 제가 소개할 건데 사실 이제 제가 이걸 소개하면서 우리의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지지 않았나. 뭐 우리는 뭐 인터넷이 발달해서 모든 것이 외부로 이루어집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마지막 1위를 보면서 그런 의구심을 제가 사실 버렸습니다. 이게 1위는 80%의 성공 확률을 보이는 바로 이건데 일자리 단서를 이런 사람에게 잡는다. 이런 사람이 누구냐? 네. 쉽게 말하는 주변인이에요. 그 바로 가족, 아. 그리고 친인척, 네. 친구, 아는 사람, 그리고 자신이 속한 모임의 멤버들을 통해서 일자리 정보를 확보하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가 애써 말했지만 나의 일자리와 병은 어떻게 알아? 구인 정보와 알려라. 그렇죠. 알려줘야 네. 모든 사람이 이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팁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력서를 인터넷에 공유시켜놓고 기다리는 것보다도 사실 8배나 높은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네. 나를 알려놓으라. 그래서 제가 지금 잡을 구하고 있는데 저에게 채용에 좋은 팁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사실 재권 MC한테 제가 이제 제 상황을 말하고 좋은 자리에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말하는 거 똑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군요. 그렇죠. 자, 오늘 네. 최고의 구직 방법, 최악의 구직 방법 알아봤는데 미국이라 그래서 좀 우리 사례와 동떨어지지 않나 싶었는데 뭐 열정을 요구하고 정성을 요구하는 것만큼은 정말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인들을 이용하는 것도 맞아요. 그게 일이었어요. 비슷해요. 네. 자, 오늘 내용 간단히 정리 부탁드립니다. 항상 그 구직에는 옳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재밌는 거는 오답이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오답이라는 것을 아까 최악의 구직 방법을 좀 찾아볼 수 있는 팁이 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채용하는 이제 시기나 상황에 따라서 이 방법이 달라지게 마련인데 반드시 현상의 정보를 꼼꼼하게 채집한 다음에 직접 발로 뛰고 직접 지인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구직 정보를 갖는 것이야말로 이 파라슈트 구직 방법을 넘어서는 좋은 해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취업의 달인 아주대학교의 신상훈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